그죠? 소고기 관련주들이 맡깁니다. 왜? 왜요? 아니 재난지원금이 나가는데 왜 고기만 먹냐고. 그죠? 야, 이 고기가 그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그 막 사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때 자, 이쪽으로 많이 소비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그 육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많이 늘었고 사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와, 오늘 엄마 오늘 삼겹살 먹어? 삼겹살 먹는 날은 뭐 칼같이 놀다가도 바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죠? 손 딱 씻고 딱 기다리면서.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육식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특히 어디? 중국이 강하다는 얘기. 그죠? 그 중국 때문에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이게 중앙백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이 살인 진드기. 그죠? 이 살인 진드기 때문에 경남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충청도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서울 쪽은 이게 살인 진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데 이게 살인 진드기인데 살아남겠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무역회사를 했잖아요. 타이어 무역회사를 했는데, 그 타이어 무역회사, 지금도 뭐, 여러분들, 그 타이어 무역회사예요. 타이어가 창고에 꽉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 타이어 창고 안에 비둘기가 한 마리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비둘기가 우리가 이제 내쫓을 방법이 없으니까 내버려 뒀어요. 진짜 4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 비둘기가 이미 이 타이어의 독성, 즉 냄새 때문에 죽었어요. 바닥에 죽은 채로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갖가지 독성을 매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서울 시내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차들이 타이어에서 계속 독성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런 진드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살인 진드기 못 살아요, 여기서. 뭐 바퀴벌레 징그럽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바퀴벌레 징그럽다, 해충들 징그럽다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막상 그게 집에 있다는 거는요. 막상 집에 있다는 건 그만큼 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 들어가 보세요. 물론 방역을 잘해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새 집 그 냄새, 증후군들이 이 동물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독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없던 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토피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매 뛰어다니고 뭐 빨가벗고 또랑물에 뛰어다니고 하는데 아토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애들이 계속 아토피를 겪잖아요. 그죠? 사실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또랑물에 이 바지 벗고 이래 뭐 아예 하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하의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빨가벗고 뛰다니는 거지. 그죠? 애들 때 옷 사주면 그게 금방 그게 이제 못 쓰게 된다 이래가 아이들 때는 아예 옷을 안 사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죠? 내 동네에서 빨가벗고 뛰다니는 거예요. 윗두리만 대강 걸쳐 있고 희약거 물려받아가 막 대강 뛰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어찌됐든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애들도 아토피가 다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이사를 가고 난 뒤에부터는 애들이 아토피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찌됐든. 공기가 좀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만큼 지금 이제 공기가 해롭다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샜는데. 자, 다시
back to the main issue, 즉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죠? 이 살인 찐득이 이런 것들도 새로 생겨나는 종들이에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글벳 한번 볼게요. 이글벳은 뭘로 유명해졌느냐 하면 펜벤다졸로 유명해졌어요. 펜벤다졸. 개구충제 때문에 유명해진 회사예요. 그죠? 이글벳이 안 보이네요. 그죠? 이걸 쳐야 되겠네. 분명히 이 방송 전에 이제 봤는데, 해놨는데, 그러죠? 이글벳. 그죠? 이글벳도 보면 늘 뾰족산이에요. 산 그리고 빠지고, 산 그리고 빠지고, 산 그리고 빠지고, 산 그리고 빠지고, 산 그리고 빠지고. 네. 뭐? 조류독감 산 그리고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돼지열병 산 그리고 빠지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구제역 산 그리고 빠지고. 그죠?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왜? 제가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돼지 아픈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닭 아픈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그 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닭하고 돼지를 키우신 분들은 안 그렇죠. 또 마음이.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산을 그리고 빠졌던 종목이 최근에 또 보면 뭐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시 이렇게까지 회복해서 3,100원대까지 빠졌던 게 7,000원대까지 지금 회복해 있어요. 그럼 2배 넘게 올랐네?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세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된 적이 없습니다. 폭발적 거래량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산 그릴 때만 같이 폭발적 거래량들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크게 그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은 누군가 지금 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매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의 핵심은 어디냐? 이 얘기의 핵심은 어딜까요? 결국은 반려시장의 확대, 즉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점점 커지는 확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향후에 정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장은 축소가 아닌 확장성을 의미하는 시장이다. 아날로그 감성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 하나다. 그죠? 나중에 동물하고 그냥 약을 같이 나눠 먹는다니까요. 지금도 약 같이 나눠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중앙 백신, 그죠? 이글벳. 자, 한 종목 더 봅시다. 제일바이오예요. 자, 이것도 희한하게 이것만 뾰족선을 그리고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이거는 우상향을 계속했어요. 그죠? 우상이 계속했어요. 왜? 제일바이오가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백신은 사실 가축 쪽에 더 가까워요. 그죠? 이글벳은 반려동물 쪽하고도 가까운데 여긴 사업이 많아요. 그죠? 제일바이오만 반려동물 시장에 집중성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매수 찬스를 한번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는데 자,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확대되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확대되고 있었잖아요. 쭉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쭉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반려동물 시장이 그럼 없어지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어찌됐든 확장성을 의미하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세대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1인 가구의 확대가 결국은 그 외로움들이 개를 키우게 되고 그 외로움들이 고양이를 키우게 되는 이런 이제
동물이 하나에 나와 가족이라는 그 개념들이 더 강하게 자리 잡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개고기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자, 이것도 하나의 반려동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대되어져 가는 하나의, 즉 반려동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장기적 성장성으로 봤을 때 저는 중앙 백신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앙 백신을 제일 처음으로 꼽은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이미 중앙 백신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축을 중요시하는 중국과 무슨 협약해서 뭔가 일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백신이 첫 번째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이 제일바이오가 좋아 보입니다. 이글벳이 3위예요. 자, 그런데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지금 살인 찐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지금 현재까지 딱 나와 있는 모멘텀은. 그러면 중장기적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빠져주면 매수 전략이에요. 많이 빠져주면 더더욱 매수 전략이에요. 어디? 중앙 백신. 그 다음 2등 어디게? 제일바이오. 그 다음 3등이 이글벳인데 이글벳은 만약에 빠져주면 단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살인 찐득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작은 문제 하나도 굉장히 질병관리본부, 즉 질본에서 굉장히 놀라요. 이러죠? 뭐라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시장에 적용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지금 IT 쪽이 대세고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 사업 쪽이 대세고 한데 갑자기 아날로그 감성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저는 어찌되었건 확장성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확대되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사실 집에 개를 키우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개 키우는 거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때 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들의 수명이 우리보다 월등히 짧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그건 역시도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수명이 짧으니까 적어도 제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물론 그건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키우질 않습니다. 키우질 않는데 이 반려동물을 지금 여러 가지 동네에 가보면 반려동물 용품 파는 데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병원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수의사에 대한 그 수의대학 들어가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르죠.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이 자꾸 중요해지니까 수의대학의 비중도 자꾸 중요해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 모든 문화가 이 회사, 즉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이글벳의 이 세 개 회사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중을 좀 해보시자고요. 근데 여기 너무 지금 집중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찌됐든 코로나 쪽에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시고 특히 진단키트 쪽, 그죠? 이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다가
자, 만약에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수 전략을 잡아서 여름까지, 즉 이 우리가 한참 보양식 먹는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요. 지금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내재적 변수, 내생적 변수, 외생적 변수가 다 있는 마당하에 시장이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항상 늘 염두에 두시고, 그 조정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매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다 묶여 있으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 전략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단식 상승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날을 세워서 올라오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플랫폼 사업 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주식들은 완전 날을 세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히 대형주가 이렇게 날 세우고 올라올 때는요, 이게 서장훈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수근이 아니고. 그죠? 서장훈이 된다고 보면 익절가만,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익절가만 잘 높여 놓으시면, 자, 추세가 꺾여서 반대편 어깨에 떨어질 때 팔리겠죠. 그게 추세 꺾일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딜 사든지 무릎이고 팔릴 때는 어깨인 겁니다. 단지 키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서장훈이냐 이수근이냐. 내가 이렇게 극명하게 얘기를 한 거지 이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극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확 와닿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은 아직은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시장은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강한 구원 투수인 줄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덕분인데 시장이 개인 매수세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야금 매매를 좀 진행해 보자고요. 왜? 올라오면 매도 전략, 분할 매도 전략, 다시 빠져주면 분할 매수 전략. 이러면 왔다 갔다 몇 번을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 세운 플랫폼 쪽은 매도하지 말고 익절가만 높여가는 전략. 이게 맞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당장은 갈 게 아니지만 늘 관심 종목에 두고 여러분들 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는 게 명확하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 즉 나중에 되면 바이앤밸런싱이 가능한 영역이 되는 그런 섹터가 저는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은 1등 중앙백신, 2등 제일바이오, 3등 이글벳.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